네,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국회에서 회의 끝내고 정신없이 오면서 휴게소도 못 들르고 밥도 못 먹고 하고 사실은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만은 우리 원외위원장님들께는 우리 당의 정책위의 정책 활동 방향 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여야 관계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정책위 의장을 제가 맡고 강력한 정책 의지, 신속한 의사결정, 즉각적 현장 실행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 지침을 세우고 투명한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보수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재앙적 탈원전 저지와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위한 특위를 비롯해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강조하시는 5대 중점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고, 그것 이외에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현안 대응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2년 맞아서 릴레이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영 유튜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 청년들과 수차례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바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민생투쟁 대장정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서 우리 황교안 당 대표님께서 정말 18일간 힘든, 그리고 황 대표님보다 더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170여 가지의 국민들의 한 맺힌 절절한 이런 바람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것들을 각 상임위별로 지금 배분해서 어떤 것들은 입법으로 풀어갈 것, 어떤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은 현장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나가보셔야 될 것, 이런 등등으로 분류를 해서 다음 달 27일까지 일단 1차적인 조치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우리 당이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 이슈들을 쭉 정리해서 그 이슈별로 정책 비전을 세워서 국민들께 희망을 제공해드리면서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가고 설명할까를 정리하는 메시지, 정책 메시지를 쭉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지금 상당 부분 됐습니다만 그 정책 이슈별로 그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법안, 정책들을 또 따로 일일이 다 만들어내고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작업들이 끝나면 그거 이어서 바로 그 흐름에 맞춰서 내년 총선 정책 공약으로 이렇게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을 정책 보고로 드리고요.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 숙청했고, 김혁철 처형했고,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여동생 김여정까지 지금 근신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참 북한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는 나라구나. 그리고 이 김정은이의 야만성 이런 것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남북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대미관계, 대일관계 엉망진창이 됐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책임 아무도 묻지 않고
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번에 힘없는 외교부의 참사관 한 명 파면시키는 거, 아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특보,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합니까?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제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그 양정철과 그 자리에 함께한 그 기자와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길을 본다면 딱 두 가지 코드입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에 오갔는지 우리 모르죠. 그러나 뭐겠습니까? 한 사람은 선거 전문가입니다. 선거 기술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북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정보 문제를 다루고 국내 정보까지 요즘 본인이 직접 챙긴다고 얘기한 정보 책임자, 이렇게 만났으면 그 얘기의 코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북한과 선거, 선거와 북한,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4시간 넘도록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거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대북 문제, 북한 핵 문제, 국가 안보 문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그렇지만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선거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연계해서 얘기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 서훈 국정원장 당장에 파면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정권이 이제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좌파 장기 집권의 길을 열려고 하고, 그 전략이 삼풍 전략이다. 소위 말하는 서훈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리고 김정은의 방남, 이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풍, 그리고 돈 퍼주기의 돈풍, 금풍입니다. 금풍. 그리고 조국 주석이 지금 공무원들을 옥죄고 핸드폰 전부 다 뺏어다가 조사하고 이러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고 하는 관풍, 이렇게 삼풍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은, 저는 일단은 이 서훈 국정원장 문제를 결코 적당히 이렇게, 물론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그런 저기는 아무도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 않겠지만, 이거 아주 심각하게 보고 정말로 강경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서 이번 기회에 이 서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 제대로 치를 수도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저는 이런 추한 권력욕에 의한 삼풍 있지만 정말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설명드리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그 삼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하고도 거대한 민풍이 일어나서 이 정권을 내년 4월 15일 날 심판할 것이다. 4월 14일 날 설령 김정은이가 서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민풍으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